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 질문인데 대정부 질문이라고 봐야 될런지 제2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인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 그리고 또 방어가 이어졌습니다.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실 시간이 있으세요? 바쁘실 텐데. 왜냐하면 바빠도 봐야 예. 또 방송할 수 있고 이래서 예, 짬짬이 제가 보고 또 뉴스 검색하고 이러면서 이제 상황을 계속 주시하지 않으면 예,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계속 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오늘 이제 첫날 정치부문 질의가 있었는데 조국 법무부 예. 장관 국회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나와서 국회의장이 인사하세요 하는데 다 등 돌리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예. 그래서 뭐 그만둬라 예컨대 또는 예. 범법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그런 좀 심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범법자라고 하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지금 그런 발언을 해서 조금 저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등을 돌리고 앉는 모습도 보였고 그다음에 그 컴퓨터 모니터 앞에 예, 이 편말을 써가지고 그걸 또 부착하고 이랬었죠. 자유한국당 일부는 또 퇴장을 했습니다. 예, 반발하는 모습.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조국 장관이 법적으로 임명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국회는 국회 일을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어떤 역할 또 존재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데 예, 그런 기회를 이렇게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청문회나 이런 걸로 또 바꿔서 변질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그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예,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예, 뭐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국민들 앞에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 예. 그 임무에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연 이제 뭐 민생과 관련한 부분, 뭐 외교도 예,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예, 현안이 많이 그렇죠. 있는데 청년 예, 실업도 있고 그런데 이 과연 예.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 물론 이제 상임위별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보다는 지금 상임위도 보면 세 개 상임위에서 조국 장관을 또 불렀어요. 예, 그 소관 상임위 세 개 중에 세 개가 또 조국 장관 관련된 가족들을 불렀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야당 입장에서는 이 국정감사마저도 조국 청문회 제2라운드를 만들어서 여론을 예, 이제 야당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하나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로 가서 총선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본인들 그러니까 야당 지지로 돌아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이제 오늘인가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예, 대체적으로 이제 지지도가 자유한국당이 더 빠지고 민주당이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도 일정 회복하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국민들이 볼 때 조국 장관에 대한 이런 보도나 아니면 공격 공세가 이제 좀 피로감이 쌓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뭐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 부분에 저는 동의할 거라고 보는데 검찰이 공정하지 않게 수사를 하거나 또는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어느 누구도 지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온 가족에 대한 조사를 저렇게 하고 있는 마당이라고 하면 예, 검찰의 수사가 뭐 제가 볼 때 뭐 도리어 여당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 이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면 되지 않겠어요? 예,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정쟁으로 삼고 뭐 지금 뭐 명확하게 예를 들면 조사받는 모든 사람이 그럼 다 범법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원래 해야 될 국회의원의 임무마저도 예. 이렇게 내팽개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또 세비 받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 뭐 질문하시는 분들도 그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요. 이 수사 예. 진행 중인 그렇죠.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맞습니다. 예, 예. 예, 뭐 음, 덧붙이자면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예.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예. 자택 압수수색 당일에 조국 예.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 주광덕 예, 의원의 예. 질의에 이제 통화를 했다라고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이 대답을 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전화를 한 거 자체는 부적절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전화를 한 건 아닌가.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니 예, 부인이 아마 이제 집에 압수수색 들고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오니까 네, 당황해서 남편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에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검찰이. 예, 그래서 아마 바꿔준 것 같고요.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수사팀장한테 조국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했던 얘기는 예, 아내가 몸 상태가 아니니 좀 잘 돌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면 물론 전화를 아예 통화를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괜히 이런 게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조국 네네. 장관이 아예 그런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아내하고 통화만 하고 끊었으면 이제 뭐 이런 논란도 안 생기겠죠. 예,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대해서는 일단 뭐 조국 장관도 후회한다, 받지 그럼요, 말았어야 맞아요. 되는데 뭐 이런 네. 얘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부적절해 보여요. 저도 그건 뭐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거나 네, 또는 이게 범죄 행위라고까지 몰고 가는 것은 아직 저는 이르다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면 예, 그 검사에게 뭐 압력을 가하는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했다거나 물론 뭐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포괄적으로 보면 검사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전화를 했으니까 압박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추측은 가능하죠. 그러나 뭐 묵시적으로든 아니면 뭐 명시적으로든 조국 장관이 수사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수사 검사나 아니면 수사팀장에게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 그것이 과연 그러면 직무를 방기하고 또는 뭐 이렇게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는 문제까지 갈 거냐?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너무 확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조국 장관이 분명히 밝혔듯이 본인이 통화한 것도 밝혔고 그게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도 본인이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예, 뭐 그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 이게 무슨 뭐 그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까지 넘어가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고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 그거 아닙니까? 장관이 예. 이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건 수사에 압력을 넣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그것이냐. 예, 것이 그렇게 핵심이 보는 되는 거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 가만히 보면 그날 압수수색이 이럴 수도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11시간 자택 네,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 부분도 예. 사실은 물론 이제 검찰이 나중에 해명을 하긴 했어요. 검찰의 해명은 뭐였냐면 이제 처음에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이제 당황을 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이제 증인이 분명히 2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압수수색을 하려면 가족들이. 그래서 아마 부인하고 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를 입회하여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들었다. 또 두 번째는 변호사가 입회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록된 것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압수수색은 범위가 딱 한정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마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다가 더 필요한 게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바꿨대요, 2번을. 예, 2번 그러니까 더 그래서- 청구를 했다고 네, 그러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처음에는 이것만 보러 갔는데 보니까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것도 봐야 되겠구나 해서 아마 그 부분을 집어넣는 가운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고 예. 식사 시간 포함되고 이러다 보면 11시간이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좀 길죠. 일반적으로 보면 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가서 압수수색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진 않아요. 뭐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2시간, 3시간 정도면 끝나거든요. 예. 왜냐면 집안에 있는 물건이 뻔하잖아요. 예. 아니 가구들 있을 거고 컴퓨터 세대 있다 보니까 컴퓨터 관련된 거 하고 그러면 그거 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근데 예. 11시간을 했다는 것은 거의 모든 걸 다 뒤져본 게 아닌가 꼼꼼하게 예.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 이게 너무 먼지털이식 또 전방위적인 수사가 아니냐 예. 뭐든지 털어서 하나라도 걸리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일부의 의혹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국 장관이나 아니면 이게 여권 지지자들 또는 뭐 진보진영 지지자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풀지 않는 겁니다. 검찰이 예. 이렇게까지 이거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이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모이는 촛불 들고 모이는 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번 주말에는 뭐 10만 명 예상한다 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요. 예. 이번에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예, 방식이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조국 장관이 오늘 얘기한 거는 뭐 예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수사권 조정 문제예요. 기소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가장 예. 큰 이제 화두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예. 왜냐하면 검찰의 권력이 우리나라처럼 비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강하게 검찰 쪽에 집중돼 있는 경우들이 다른 나라에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오늘 조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영미권이든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문 현상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검찰이 여러 가지로 예전에 다 오명을 쓰고 비판을 받았잖아요. 검찰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뭐 권력의 시녀로서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예. 또 권력기관이나 아니면 자체적인 검찰에 대한 조사, 예컨대 검찰 고위직원 조사 이런 부분들은 또 흐지부지 제대로 안 한 부분도 있었고 또 뭐 죄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걸 또 기소를 해가지고 처벌받게 만드는 일들도 예전에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큰 겁니다. 예. 그런데 또 사실은 이번에 조국 장관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하는 내용을 보면 아니 저는요 거의 이 조국 장관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뭐 그걸 또 일부에서는 연관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너무 심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사 또는 뭐 그 압수수색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에 대한 너무 의혹, 의심 이런 부분들도 키우는 양상이라고 저는 보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먼지털이식 또 전방위 압박 이런 부분들로 비춰지면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이나 아니면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앙지검 앞에서 이번에 집회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집회가 10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랄까요 그 검찰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돼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거나 이제 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 조국 장관 뭐 검찰 소환 통보가 오면은 어떻게 예.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때 가서 거취를 좀 고민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예. 했습니다. 예, 그랬었죠. 결국 그 검찰이 조국 장관을 소환할까요? 저는 조금 아직은 미지수라고 생각해요. 예. 검찰이 조국 장관까지 소환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 일단 범죄 행위가 모두가 소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소환을 하려면.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데 정경심 교수까지는 제가 볼 때는 소환할 것 같은데 예. 조국 장관과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소환한다? 그거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서 소환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역풍도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하면 조국 장관과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의혹들과의 연관관계를 찾아내야 돼요. 네. 그런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소환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검찰이 만약에 소환을 했는데 뭐 제대로 나온 게 없거나 아니면 뭐 법적으로 논란이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 이렇게 되면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은 조국 장관이 소환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얘기하기가 이른 상황이다. 예. 정경심 교수 소환 이후에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또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소환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했다가 이제 귀국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방 전에 SNS에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에 도달 못했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그랬었죠.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까지 미완성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민이 주인되고 정의가 올바로 서는 그리고 권력기관들이 일정 부분 서로 견제하고서 특정 권력이 힘을 일방적으로 갖는 것을 바꾸는 게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이 꿈꾸는 정의로운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은 제도를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예. 선의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선의가 뭡니까? 개인이 양심적으로 할 거라고 하는 그걸 믿고 선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작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제 제도적으로 이걸 완성시켜 놔야만 누가 오더라도 그 제도에 의해서 작동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제도를 만드는 작업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미완성돼 있기 때문에 그걸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도 참 잘하시는 최진봉 교수님하고 감사합니다. 청취자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